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네 삶의 양태가 요즘 많이 달라졌죠. 외식이나 술자리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죠. 네. 아예 그러니요. 우리가 평소에는 뭐 쌀을 끓여 많이 먹소. 네. 근데 요새 삼시세끼를 거의 집에서 어제보다 보니 쌀 주는 게 아주 팍팍 눈에 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해야지. 점심 먹고 돌아서면 치우고 남은 세사 또 저녁에 해야지. 그러니까. 그뿐이요. 아들이 꿉꿉하다고 뭐를 좀 맹글어 달라 그러면 그렇지, 가만히 있어. 그렇지. 또 뭐 어정되면서 뭐 그 좀 만들고 치우고 나면 요새 우리 주부들이요. 편안하게 국내 여대 붙이고 쉴 시간조차도 없어요. 예. 아유 괜히 그 말씀 드리니까 죄송스럽네요. 저도 요즘에 어머니가 집밥을 엄청 자주 해주세요. 아하.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또 이제 손 씻는 거 워낙에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 아마도 보통 이 시기에는 이제 독감이나 눈병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이 환자들은 또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만큼 평소에 손도 그렇고요. 이 위생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번 국도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요즘 우리 주변 상황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7번 국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세계적인 확산 속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요. 마스크가 꼭 필요한데 그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소. 네, 그렇죠. 이게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요. 뭐 방도가 있어야지. 우태요. 진짜 마스크 구하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강릉시에서 그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몰려가지고 아우 진짜 이게 뭐라고 좀 진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하. 그 오랜 시간 그 수백 명의 시민들이 기다려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모이면 다수가 그렇게 모이는 거야말로 위험한 거 아니냐. 또 노출되는 거 아니냐. 위험하다마다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네. 맨 일찍이 소진이 돼. 예. 예.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그러니요.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그 마스크 대란, 그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 1명으로 청정지역이었던 강원도. 그러나 3월이 되자마자 확진자가 대거 추가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방역 마스크 대란 문제를 짚어봅니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자 강원도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원도 약사회와 협업해 도내에 마스크 35만 개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 도내 700개 약국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마스크 대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거나 그마저도 물량이 없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방역 마스크 품귀 현상은 언제쯤 진정이 될까요? 24시간 주야로 일주일에 최소 6일간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풀로 다 뽑아내고 있고요. 아직도 초입 단계라고 보고요. 마스크만 놓고 보면은. 네. 왜냐하면 실제 그 마스크는 미세먼지나 뭐 꽃가루 같은 이런 시절에 지금 써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 쓸 수 있는 재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안 쓰던 곳들까지 다들 지금 마스크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혼란이 계속되자 강릉시가 직접 나섰는데요. 마스크 6만 개를 확보해 판매에 나선 겁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주민센터를 찾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마스크가 모자랐는데 강릉시만 특수하게 어떻게 좀 이렇게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긴급으로 투입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판매처를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판매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었던 시민들은 주민센터 앞에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판매 시각보다 훨씬 일찍 나와 기다리는 모습에서 마스크 대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정이 없었던 판매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 쓴 메모지 한 장으로 번호표를 대신합니다. 빠진다고요? 혼자? 학생 혼자가?
어떻게 그럼 뭐 신분증이나 오늘 몇 분 정도 이렇게 마스크 판매 예정이시죠? 저희가 네. 지금 4,300개가 있기 때문에 네. 소진시까지예요. 소진시까지. 네, 오늘 다 나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남으면 내일도 판매할 수가 있어요. 네. 번호표 배부가 끝나고 다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작은 번호표 한 장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저 8시요. 8시요? 네. 2시간 전에 나오셨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이 좀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장사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가게 문 닫았거든요. 가게가 관광지라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닫았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드디어 마스크 판매가 시작됩니다. 주소지와 세대원을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밟은 뒤에 판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손에 쥔 방역 마스크.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비칩니다. 그 마스크 동사무소에서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인터넷이나 뭐 하여튼 다른 마트에서 구하시기 어려우셨나요? 인터넷 들어갔었는데 아예 서버 막 다운되고 이래가지고 못 구했어요. 마스크는 어떤 용도로 오늘 구입을 하신 거예요? 누구 쓰실? 저희 집에 어르신도 계셔가지고 예,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니까 좀 연세 있고 하셔가지고 안 좋으시거든요. 또 제가 매일 직장 출근을 하니까 예, 좀 구입하기라도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에서 판매를 하든지 간에 너무 가격도 막 커지고 이러니까. 김형언니. 아니고 호. 물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줄을 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모두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마스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교체해서 쓰고 있어요? 마스크가 없어서 네. 제가 똑같은 거 며칠째 쓰고 있어요. 똑같은 거 며칠째 쓰고 있었어요? 2시간 정도. 그게 다 합쳐서 주로 언제 써요? 학원 갈 때. 학원 갈 때. 때만 써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을 텐데 학생들은 좀 어때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놀지도 못하고 집에만 계속 있어요. 집에만 계속 있어요. 대기줄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번호표를 못 받았지만 마스크가 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되게 길게 줄이 서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계속 기다리세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약국이고 뭐 어디 가도 다 없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그 앞에서 네. 마스크가 다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도 기다려봐야죠. 뭐 이 다른 데 다녀도 없으니까. 빨리 뭐 정부에서도 어렵지만은 이거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만은. 주민센터 직원들은 번호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귀가를 권유합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받으시면 이제 물량이 없으세요. 기다리셔도 못 받으셨어요. 이제는 못 간다고. 우리 찔찔내를 받으려는 하는데 누구는 똑같이 다리 아파서 서 있고 직장도 못 가고 하루 빠지고 이렇게 와서 뭐 마스크 살라고 그러는데 못 간다고. 표를 가지고 다 등록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표를 들고 와서 줄을 서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줄을 쓴 상태에서 제가 드린 거기 때문에 아니라면서요. 선생님 그거 사실 때 어떻게 사세요? 다음에 언제 또 하죠? 언제 또 하죠? 이게 지금 아직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3월 1일부터 우체국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 아직 예정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통장분들 통해서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일동 주민센터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차장을 가득 메운 인파에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하면 되잖아요. 왜 이래 사람들을 이래 모아놓고 이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 오염시키는 거지 이게. 이거 가족 체크해가지고 돈벌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하는 거자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보유한 물량이 6만 개입니다. 6만 개면 저희들이 기존에 나눠드렸던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저희들이 언론에 나가는 게 아니고 약국을 찾아가셨던 분들이 혹시 못 구하시면 발길을 돌리실까 봐 여기에 오신 분들은 충분히 다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번호표를 가지셨다가요. 일단은 해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좀 와주시면 상황들을 보시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 후 시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강릉에서만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신천지 교육생으로 알려졌으며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21살 임모 씨의 경우 내곡동 주민센터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 요원이었습니다. 주민센터는 즉시 폐쇄 조치되고 접촉자는 자가격리와 함께 정밀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마스크 대란이 빚어졌던 2월 27일 임모 씨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판매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릉시의 미숙한 행정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판매처를 지정했습니다.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유통해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체국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이후 2월 28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네,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 지역은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에서 판매 중이고 우체국은 노인 인구가 많고 구매 여건이 취약한 읍면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제작 업체와 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 강원지방우정청에서는 신속하게 마스크가 보급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사상 초유의 마스크 대란. 많은 혼란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세밀한 행정 조치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강릉시가 이렇게 긴급 판매에 들어갔던 건데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다들 진짜 그 마스크 한 장이라도 어떻게 좀 구해보려고 그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 상황. 참 마음 아프고 참 아이러니하고 참 그렇습니다. 예. 아유, 그리고 마스크가요. 이게 보통 다 선착순 이래 판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차가 없어. 나이도 많아. 아하. 아니 움직이기 어려워서 개우개우 그래가 줄을 서러 가려고 가보면요. 벌써 판매가 다 됐어요. 네. 그럼 뭐 어디 전화를 하래. 전화를 하라 그러면 뭐 1번은 누르라, 2번은 누르라. 또 인터넷으로 하래. 그게 그래 쉽소? 그러니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판매 방법을 좀 고쳐야지. 저희 안 그렇소? 말씀하신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아니 또 생각을 하니 우리가 확 치밀어서 그렇지. 신명숙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정계로 진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잠시 했습니다. 저도요. 예.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우리 신명숙 씨 말씀대로 소외계층이나 약자계층에게도 골고루 판매가 되거나 좀 이제 손이 갈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정말 절실합니다. 네. 관계 당국 관계자분들도 고생하고 계시는 건 다 네. 압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마스크 공급 방안이 모색되면 좋겠다. 또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 국민이 모두 다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뭐 아닌 분들이 없을 만큼, 예외가 없을 만큼 각계각층의 각 분야의 모든 분들이 힘든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또 힘든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자그마한 업체나 또 기업체를 또 가게를 이렇게 직접 운영하시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흔히 우리가 소상공인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평소에 촬영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한마디로 사람이 그냥 없습니다. 네. 뭐 가게, 뭐 식당, 뭐 터미널역 말할 것도 없이요. 인적 자체가 뜸하고 텅 빈 곳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 사람들이요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이리니 일단은 댕기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 생필품이고 뭐 필요한 물품들은 우리가 싹 다 사재기. 배달을 시키지 않소. 네, 배달하고. 그러니 또 배달하는 게 난리가 또 아니래요. 그러게 이게 말이에요. 또. 네. 그래서 오늘 7번국도 알파드레요 이 시간에는요 소상공인 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 힘든 시기를 또 어떻게 극복해내고 계신지 한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강릉지회 이극상 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씀 여쭙기도 좀 힘든데요. 요즘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겁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나 떨어졌습니까? 저희들 소상공인들 심각할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 그리고 또 심한 곳은 한 90% 정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70에서 90이 떨어졌다는 네네. 건 정말 평소에는 그런 일을 겪으실 일이 없을 만큼 최초의 경험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우리가 그 떨어지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국면이 지금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때부터 급격히 좀 떨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강릉시에 확진자가 왔다 갔을 때에 한 며칠 동안 급감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예,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할 수준이고 장사하기 진짜 힘듭니다. 아이 그리고 나는 사실 이래 강릉 살면서 그 중앙시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알죠. 왜냐하면 내 옷을 이래 머수은 거 이래 쪽배 입은 것도 내 이거 중앙시장에서 사 입었고 네. 그래도 중앙시장 가면요 종류도 많고 싸고 또 덤도 척 주고 단골집도 있고 참 네. 좋거든요. 맞아요. 그 요새 이래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러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중앙시장이래요. 네. 그거는 어때요, 회장님? 네. 사실 중앙시장에 입구부터 들어가기가 예전에는 참 그렇죠. 차들이 쭉 서 있었지 힘들었었죠. 않습니까? 정체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교통도 편해지고 아주 수월할 정도고 주차하기도 편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없고 썰렁합니다. 예. 그 이제 중앙시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옆에 월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도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뭐 젊은 분들 관광객분들이 꼭 그 들려야 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그 바로 월화거리인데 여기도 상황이 아마 비슷하겠죠? 네네. 저 월화거리가 사실은 이제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줄도 서면서 음식을 먹고 또 인증샷도 찍고 했던 그렇죠. 그런 이제 관광지의 하나로서 이제 핫한 곳이었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또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예. 풍경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네요. 네네. 뭐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점심 식사를 하러 이렇게 주변 식당에 많이 가잖아요. 네. 조금 뭐 떨어진 곳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정말 꽉 차 있어서 오늘 자리가 없으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했던 식당인데 요즘 가보면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줄도 안 서고. 예, 몇 테이블 없습니다. 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식당들이 사람이 없다 보면 네. 식자재 공급 같은 것도 차질이 클 것 같은데 뭐 네. 그런 건 또 어때요? 그 코로나19로 해서 사람들이 우선은 나오지 않고 또 이제 근무하시는 이제 사무직 직원들도 이제 재택근무나 이제 또 간편하게 도시락을 싸오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간편한 이제 도시락 같은 것도 주문해서 그 사내에서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상권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또 소상공인 분들도 또 직원들 물론 혼자 1인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직원분들을 두고 운영하시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매출이 줄어도. 네네. 그 부분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 소상공인들이 매월 고정 지출로 이제 그 임대료나 전기세 네. 그리고 직원에 대한 봉급 같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1월달, 2월달, 이제 3월달 접어들면서 그 적자의 폭이 점점 누적되면서 지금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출이요? 네네. 절박하니까 대출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대출이라는 게 사실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소상공인들이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실패할 경우도 있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또 창업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신용자가 될 수도 있고 신용불량자도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책자금 같은 경우 이제 7등급 이하는 또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등급 그 부분에서. 7등급 이하는 네네. 정책자금도 못 받는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는데 참 힘드네요. 예, 예. 아, 이게 뭐 어려움이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정리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들어보니. 근데 이 또 주민들 입장에선 이용하자 캠페인을 벌이고 싶어도 막상 그래서 가고 싶어도 어떤 분들이 왔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막연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장에서도 이렇게 소독을 방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2월 28일 이제 KTX 역 앞에서 캠페인 한번 하셨죠? 네, 예, 캠페인을 예. 했습니다. 저희들 소상공인 우리 매장은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방역한다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캠페인하면서 우리 매장은 우리가 이제 방역 소독
한다는 것을 이제 알리고자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유동 인구도 많고 사람들이 오가는 데는 일단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되니 솔선수범해서 소독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마음과 함께 다르게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네, 손분무기 자체가 이제 거의 이 판매가 이제 동인하고 구할 수 또, 없는 상황. 그리고 가격도 이제 한 2배 이상 오른 네. 상태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구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소독제 또한 비싸고 또 그 또한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소독제가 거의 네네. 없다던데.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하긴 해야 네네. 되는데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네네.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그러면 시 차원에서 뭔가 좀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캠페인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 좀 요구를 했습니다. 예. 소독제하고 이제 방역하는 매장들마다 이제 포스터를 갖다 부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보면서 포스터를 보고 아, 이 매장들은 항상 매일 2회 정도의 소독을 방역한다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줘서 좀 불안감을 해소하고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고 시의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편성하겠다 좀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천만다행이네. 매출은 줄고 소독 방역은 계속 해야 되는데 소독 방역에 드는 비용은 또 오르고 지금 첩첩산중입니다.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고용하시는 분들의 마스크 같은 경우도 직접 사장님들이 다 챙겨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강릉시에서 1,7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배급을 했는데 공급이 엄청 부족했잖아요. 저희들 이제 매장에서 이제 주인들이 마스크 구입을 한 4,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거기서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그 비용조차도 만만치 않고 그러네요. 저희들 스스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터널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 주민 모두와 함께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를 머리 맞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소상공인연합회 강릉지회 이극상 지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소야.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그 인간이란 존재는 있잖아요. 참 보면은 고마움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있을 땐 모르다가 막상 또 이게 없어지면은 아우 왜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아휴, 노래도 있긴 있지 않소? 어떤 한이가 한번 불러봐. 그 어떤 이상은혜. 언젠가는. 젊은 날은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이 가수를 꿈꾸고 있는 기환 씨가 점점 더 그 꿈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뭐 완벽했습니다. 아유, 예. 얼굴도 이 웃는 상이지 않습니까? 그쵸. 하회탈을 하회탈. 닮았잖아요. 앞으로 기환 씨의 모습을 CD나 이런 MP3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D랑 MP3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했나요? 요즘도 CD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지금 우리가 보게 되실 이 영상의 주인공들도 다 CD를 갖고 옵니다. 그렇죠. CD에 가사가 찍혀 있고 다 거기에 사진이 들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 근데 지금 노래 가사처럼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말이죠. 있을 땐 몰라요. 그죠? 우리가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가를 요즘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맑은 공기에 마스크 없이 마음껏 호흡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나 절절하게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소소한 우리 주변에 있다. 바로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요즘. 지금부터 행쇼에 한번 빠져보시죠. 어떤 행복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될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 쇼. 오늘 행쇼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정상의 노래 실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진태령 그리고 제임스 킹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릉 오실 땐 대관령을 넘어오시지만 앞으로는 진태령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진태령 그리고 제임스 킹.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예. 제가 네. 한 가지 말 안 하고 넘어갔네요. 뭔데요? 네,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어가 안 돼요. 오리지널 다운타운 또 출신이시죠? 네. 제가 다운타운 그 기타를 먼저 잡았거든요. 그 세월이 통기타. 벌써 예. 아 오래됐지. 오래됐지. 아 왜 오래됐다 그러면서 제임스 킹님을 쳐다보시나요? 네, 제가 후배거든요. 아까만 듣던 후배예요. 사실은 그 다운타운에서 노래한 세월은 또 제임스 킹님의 세월. 이야. 네. 그렇죠. 한 많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강릉에서도 예전에 좀 노래도 해고 그랬는데 예. 밤무대 생활을 많이 했어요. 네. 저도 같은 밤무대입니다. 네, 밤무대. 다운타운 쪽 네. 라이브 쪽 네. 같은 라이브인데 그래도 좀 우리 태령 씨는 예. 서울에서 했지만 네. 저는 지방 전국을 공연, 돌아다니면서. 네, 지방 공연인데 이제 저는 이제 외국인 가수로. 아. 네, 그때 제 타이틀이 예. 제임스 리였어요. 제임스 리. 혼혈이 예. 밤업소 외에는 일할 데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하고 이제 외국인하고 늘 슬프고 예. 외롭고 돌다 8년 전서부터 이제 나의 노래, 앨범을 나의 내시고. 고향 트로트 가수가 됐어요. 예. 당신이 딱이야 내 마음 채워줄 사람 허전한 이 마음 꽉꽉 채울 사람 누군가 때 꿈과 희망이 주는 아이콘. 예. 또 우리 또 다문화 가정도 많잖아요. 예. 내가 누구보다 아픔을 아니까는 이 노래 부르면서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트로트 가수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인생 자체의 네. 방향이 좀 많이 바뀌신. 네네. 제가 한 1,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어떤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네. 형님하고 화해하는 네, 그 30년 만에 화했습니다. 아, 그게 실제 리얼이었군요. 네네. 한번 안아보자. 형 알았어. 네, 사실이었고 지금도 둘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곡이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이 곡을 부르실 텐데 아니 두 분이 지금 첫 곡이 당신이 딱이야 그러니까 사랑해요라고 답하는 것 아, 같아서 그렇게 됐네요. 좀. 뭔가 연결 네. 일부러 그렇게 짜는 거 아닌데 아유, 그죠? 전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이토록 힘겨운 짐이라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짊어지고 갈게요. 진태령 씨 노래 좋은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매력이 그 보이스 컬러가 아주 네. 매력적으로 돋보이는 노래. 약간 팝스럽고 예. 약간 포크와 그 보사노바가 어우러진. 예, 그러게요. 네. 처음 기타 잡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때가 몇 년으로 기억하세요? 몇 살 때? 제가 그때 갓 졸업하고 예. 어디를 졸업? 공부 더 안 하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네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네. 바로 무대를. 네네. 그때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듣고 네. 그냥 내 색깔대로 내 성격대로 그냥 기타 하나 잡고 예. 그쪽에서 노래를 많이 했었죠. 그냥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실력만 믿고 일단은 대중성보다도 네네.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암울한 사람이었어요. 기타 하나 둘러매면은 예. 다 근처에 네 근처에 오지 마. 난 특별한 사람이야. 몽해라는 곡은 진태령 씨 노래예요. 예, 제 사랑해요보다 더 예. 이제 데뷔곡이라도 할 수 있는데 2008년도에 이제 첫 앨범 때 난 그대 여자니까에 같이 묻어있던 노래예요. 이 밤이 지나면 나는 떠나요. 날 다신 찾지 말아요. 이번엔 제임스 킹님이 나야 나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이거 노래는 남진 노래. 남진 선배님. 예. 네, 멜로디는 신나는데 이 가사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네. 저의 인생이 담겨 그러네요. 있습니다. 지금 또 네. 지금 살짝 소름 돋았어. 네. 나 건들지 마. 운명아 비켜라. 이모께서 행차하신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노래를 많이 못 들었긴 합니다만. 그러게요. 근데 굉장히 재밌네요. 시간도 빨리 가고. 마지막 곡을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여기 행쇼 네. 너무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예. 우리 또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이 코로나 참 많이 힘드시죠? 예. 아유, 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럼요. 6.25 전쟁도 이겼고 다 이겼는데 뭐를 못 이겼습니까? 조금만 더
위생에 네.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라디오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우, 좋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고 예. 편안하게 그러게 말입니다. 지낼 수 있어서 오늘 또 특별히 또 국장님께서 다 이끌어 주셔서 네, 또 GMP 킹과 함께 다음에 오실 때는 왼쪽 다리 깁스 풀고 오시기. 아유 당연하죠. 뛰어올게요. 알겠습니다. 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지 탐스럽고 이쁜 저 이쁜다. 어우, 야, 이 기타 보니까 말이죠. 제가 사실 그 대학 다닐 때 기타 치는 멋진 선배 오빠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기타 폼이 그게 아닌데. 아이고야, 또. 아, 왜요? 진짜 못 믿으시겠어요? 아, 제가 오늘 기타 어떻게 안 갖고 와서 이런 거예요, 지금? 아유, 그건 됐고. 예. 그래 보니 그 제임스 킹인가 하는 네. 그 사람은 인생이 음악부터 시작됐다고 뭐 이래 지기리는 것 같던데. 네. 나는 갑자기 생각해 보니 우리 사람들은 도대체 노래를 언제부터 불렀어? 인류 초기부터가 아닐까요? 저는 태초에 그러니까 그 인류가 처음 말이라는 것을 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때부터 노래는 함께 존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숨질 때까지가 또 인류의 진화 과정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기들이 아직 말도 뭐 엄마 아빠 요거밖에 못하는 아이들도 음악 나오잖아요. 서서 춤춥니다. 엉덩이 흔들고. 흔들면. 네,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언나들이 겨우 무릎에 힘이 이제 생겨갖고 딱 선 것들도 띠뚱띠뚱하는 주제에 음악만 나와봐요. 궁대로 실눈기림이 얼마나 춤을 잘 추나.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 또 궁둥이 실룩거리는 건 또 제가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어이? 약간 두 분 눈빛이 좀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조만간에 7번 국도 말고 뭐 가요 베스트나 뭐 쇼 음악 중심 이런 데서 한번 좀 보여드릴 테니까. 가수 김규환으로?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뭘 하긴 하는 모양이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시청자 세상입니다. 태백 장성여고 학생들이 만든 영상을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10대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요? 두 분은 어떤 고민들을 10대 하셨나요? 10대 때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10대 때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진로, 나중에 뭘 해야 되지? 아니면 성적 문제, 뭐 대학을 어디 대학을 가야 되나 막 이런 에이, 거. 아니지. 그러면- 저럴 때는 예. 고민 쉬운 건 짝사랑이야. 짝사랑. 그러니 우리가 옛날에 뭐 이웃집 오빠 아니면 뭐 동생 누나. 네. 뭐 네. 한 번씩 다 가슴 저미게 짝사랑 해봤지. 아. 뭐 기왕인 그런 경험 없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3명 정도로 운동장 한 2바퀴 반 정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줄을 섰는데 제가 또 요 얘기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그 제가 참내 또 시작이야. 아니, 어머 학생회장. 약 챙겨 먹여요. 아이 참. 아마 지금 이 시간이 그대로 편집이 안 되고 방송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제 가슴이 좀 답답해질 것 같습니다. 괜한 질문을 드렸구나. 누구나 자기 경험으로. 저는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 뭐 그런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땀이 갑자기 났네. 자, 오늘 준비된 우리 태백 장성여고 학생들이 준비된 이 영상 속의 고민의 주제는 뭘까요?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성여고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비밀 폭로? 해드립? 친구 체크카드? 한 50만 원? 친구 카드에 그 정도 있거든요. 집보증서? 이 정도? 가 너무 심했나? 패드립이요? 패드립? 근데 패드립 좀 심하지 않았어요? 약간 인성이 터지다 못해 이거는 그냥 인성이 그냥 소멸하는 수준 정도? 비밀폭로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너무 심하잖아요. 집보증서? 돈 얼마 정도요? 50만 원. 혹시
10만 원? 50만 원 어떻게 가져가요? 근데 아무리 장난이어도 패드립은 아니지 않아요? 패드립은 부모님 욕이니까 그래도 친구 사이에 지킬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조금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사람이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래도 사람이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근데 아무리 장난이어도 패드립은 아니지 않아요? 패드립은 부모님 욕이니까 그래도 친구 사이에 지킬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조금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느낄 줄 몰랐어요. 저는 친구 사이여가지고 편하게 대한다 했는데 친구 사이에도 조금 선을 좀 지켜야 될 것 같긴 해요. 조금 그냥 나랑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반성도 조금 하게 되고 좀 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네요. 교육부 조사 결과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은 단순한 장난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3월 첫 주인 이번 주에 입학하고 개강하고 개학하고 그래서 아마 학교나 대학 캠퍼스가 활기로 가득 찼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다 그게 연기되고 취소되고 해서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운됐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만나고 온 이분들도 상황이 좀 심각했습니다. 네.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인데 바로 화훼 농가입니다. 예. 상황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 상황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들. 많은 시민들이 불안했던 건 물론이고요.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자체가 큰 침체에 빠지게 됐죠. 이곳 화훼농가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혹시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드릴 수는 없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특별한 날 마음을 전하기 위해 꽃을 선물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웃을 일이 많이 사라졌죠. 사람들이 꽃을 찾지 않게 되자 화훼 농가는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강릉에 위치한 어느 화훼 단지. 온실 속엔 싱그러움이 가득한데요.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린 이 꽃은 라넌큘러스입니다. 아, 이쪽에 지금 한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보통은 이렇게 정장 재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좀 이제 서열이 좀 높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대표님? 예, 맞습니다. 대표님 한창 출하 시기인가 봐요, 그죠? 예, 지금 한창 출하 시기입니다. 잘 찾아왔네. 근데 좀 추워요. 따뜻할 줄 알고 왔는데. 예. 맞아요. 이건 요즘 물량을 좀 조절하거라. 사실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 실내 온도가 보통 23도가 안 떨어집니다. 예. 그러나 요즘은 사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실내 온도가 한 7도, 8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람 좀 춥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출하량을 조금 인위적으로 좀 늦춘다는 그렇죠. 말씀. 단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온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도를 좀 낮으면 이게 한 2, 3일 좀 피는 시기가 좀 적게 걸리거든요. 대표님께 일단은 제가 일손 좀 도와드리겠다 했더니 어머니한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고맙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많이 따셨네 벌써. 예. 처음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손으로 예, 다 해가지고 해서. 요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네. 맨 밑을 아주 한 번에 딱 잘라야 됩니다. 맨 밑 부분을. 네네. 오우, 야, 이거 그래야지만 걸렸네. 예. 네. 저는 사실 화훼농가 왔을 때 뭔가 막 꽃이 막 이렇게 흐드러지게 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모습들을 막 상상을 했어요. 꽃이 그냥 다 펴가지고 벌겋게 있으면 그 농장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기 전에 빨리 출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펴 있으면 그만큼 꽃 수요가 적어가지고 안 팔린다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일손 돕기에 나선 김기환 리포터. 보통 70% 정도 꽃이 개화했을 때 수확이 들어가는데요. 아이의 뺨처럼 발그레한 꽃을 보니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거 있죠. 이번엔 포장 작업.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상자에 옮겨 담으면 출하 준비는 끝납니다. 요즘은 그 가격보다도 제발 좀 팔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예, 좀 팔렸으면. 이게 어떤 데 보면 새벽에도 전화 와요. 꽃이 안 팔렸다 할 때는 진짜 자다 전화 받고 마음이 좀 뭉클하다고. 예. 자, 오늘 수고하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짜잔 아까 그 출하 때 조금 살짝 이렇게 숨겨줬습니다. 대표님 드리려고. 나라. 이게 예 어떠세요? 남자한테 꽃 선물 받으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예. 한 40년 이상 이 꽃의 직업을 갖지면 이거 선물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어머나 굉장히 또 특히 또 이렇게 미남한데. 아유 야 의미가 있네. 예. 코로나 신종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말고 사실 그 행복 바이러스가 좀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꽃으로 행복을 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도 꽃이 있었네요. 제가 그 방금 전에 화훼 농가를 직접 다녀왔는데 네.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 입학식 이런 게 다 취소가 돼 버리니까 결혼식도 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꽃집은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고요. 다 네. 취소되고 있어서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 꽃을 조금 좀 일반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꽃이라고 하면 막 특별한 날에만 하잖아요. 네. 이거를 뭔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생활처럼 그냥 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로 좀 저희가 좀 접근을 하면 이 꽃 소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좋죠. 좋아요. 네.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사람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전다솜 사장님과 함께 꽃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뭘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네. 하나는 화병꽂이랑 하나는 벽에 걸 수 있는 리스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화병꽂이와 리스. 네. 이게 지금 화병이고 네, 안에 화병이고 이제 입구가 좀 넓으니까 예. 꽃을 지지할 수 있게 집에 가정에서도 쉽게 사실 수 있는 철사를 구부려서 줄기를 지지할 수 있게 할 거예요. 네, 초반에는 계속 사선으로 꽂으시다가 네. 어느 정도 이제 양이 많아졌을 잡아뒀다 때 그러면 중앙에 꽂으면 넘어가지 않고 서요. 오! 벌써 하셨네요? 이쁘다. 지금 딱 요맘때쯤에 나올 만한 꽃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계절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꽃들이 네. 아네모네라는 꽃이고요. 아네모네? 오,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하얀색 꽃, 검은색 심이 있는 게 아네모네고요. 아. 튤립이나 설류화도 대표적인 지금 계절의 꽃이에요. 오, 그래요. 처음 하신 것 치고 진짜 처음 해봐요. 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80점? 80점. 자, 이제 두 번째 리스라고 하셨죠? 네. 먼저 와이어를 사용해서 할 건데요. 예. 와이어를 끊지 않고 계속 감아가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와이어를 묶어주세요. 얘네들은 지금 생하고 마르면서 수분이 증발해요. 예. 그러니까 엉성하게 묶었을 때 소재들이 마르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겨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게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화병꽂이처럼. 상추쌈 싸듯 잎을 엮어가는 김기환 리포터. 아직까진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제가 지금 몇 시간 한 거예요? 거의 한 몇 시간? 진짜 몇 시간 한 거 같은데. 어쨌든 완성은 했습니다. 장점을 만약에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공간에 걸었을 때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네. 화사해요. 화사해집니다. 오늘 화훼농가 그리고 플라워 스튜디오를 둘러봤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꽃 덕분에 기분도 전환하고 힐링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꽃이라고 하는 거 특별한 날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평소에도 접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선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예, 그럼 요거 선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해가 정말 심각하군요. 원래 이맘때가 한창 바쁠 때거든요, 화훼농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2월에 졸업 시즌이 있고 바로 또 입학 시즌으로 또 개학 시즌으로 이어지고 네. 그리고 특히나 젊은 층이 많이 또 챙기는 2월에 발렌타인데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3월에 또 화이트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꽃들을 많이 선물하게 되고 그런데 매출률이 반토막을 넘어서 70%까지 떨어졌다. 이건 심각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요. 이 꽃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장기간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겨울 동안 꽃을 피우려면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뭐 출하도 되지도 않고 원가는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밭 자체를 아예 갈아 엎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는 이래 얘기 보면서요. 꽃을 우리가 꼭 졸업식이나 입학식 말고 평소에도 좀 이래 선물하고 이러면 좀 좋겠어? 예, 예. 안 그렇소? 예. 지금 눈빛에서 누군가가 보이는데요? 집에 계신 그분. 아유, 내가. 그분이 그렇게 선물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니 집에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자들 싹 다 마찬가지래요. 목소리 터진다, 목소리 터져. 이래 부하가 여자들이 확 치밀어 올랐을 때 네네. 그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슬쩍 한 송이를 선물하면 눈녹독 싹 놓고 얼마나 행복해하는 줄 알아? 지금 옷에 꽃이 가득합니다, 일단. 아니 받는 거하고 다르다니요. 아주 남자들 똑같아. 집에 있는 그분도 똑같고. 괜히 찔리네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마 방송으로 보고 계실 신명숙 누님의 그분 잘 보고 계시죠?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꽃 좀 사다 주시고요. 자, 꽃꽂이나 이렇게 리스 이렇게 해보시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좀 마음의 평안도 얻으시고 릴렉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떠오르는 말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이긴다. 요즘 다 같이 힘들고 무섭고 또 이게 언제 끝나려나 이렇게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을 앞에서 다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이요. 그런 근성 하나만큼은 네. 최고래요. 맞습니다. 씨름에서도요, 실제로 쓰이는 기술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 버티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일수록 정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한마디 했을 때 이렇게 도레미 이렇게 아름답게 네. 연결이 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모니가 너무 좋은데요? 예, 예. 자,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서로 어깨 맞대고 웃으면서 힘을 내면 이 터널을 빠져나와서 함께 빛을 볼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 국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